여러분, 당뇨병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5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는 단 20분에서 30분 운동만으로 공복혈당을 평균 13mg/dL 이상 낮춘 운동법이 확인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운동이 혈당만 잡는 게 아닙니다. 체지방 감소, 심폐기능 향상, 인슐린 저항성 개선까지 동시에 노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운동을 할 때 몇 킬로미터 걸어야 하나요? 몇 분 뛰어야 하나요? 만 고민합니다. 결론부터 딱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이 질문 자체가 절반은 틀렸습니다. 중요한 건 운동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몸이 포도당을 어떻게 소비하도록 설계하느냐입니다. 같은 30분 운동을 해도 어떤 사람은 혈당이 크게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별 차이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의학계가 주목하는 인터벌 유산소 운동이 왜 혈당 조절의 게임체인저가 되고 있는지 단순히 운동이 좋다 수준이 아닌 인체대사 시스템 관점에서 낱낱이 분석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해하기 어려운 영양학과 인체 메커니즘을 쉽게 알려드리는 동네 건강지킴이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질병의 위험을 조기에 차단할 핵심 시나리오는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터벌 운동이 혈당을 떨어뜨리는 진짜 메커니즘. 두 번째, 왜 걷기보다 인터벌 운동이 더 강력한 효과를 보이는지. 그리고 마지막 비밀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인터벌 운동의 위험성과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채널 고정하고 지금부터 집중해보세요. 첫 번째 이야기. 혈당은 왜 운동만으로 떨어질까? 많은 분들이 혈당은 오직 인슐린이 조절한다고 생각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사실 우리 몸에는 인슐린을 통하지 않고도 혈당을 처리하는 비상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바로 근육입니다. 운동을 시작하면 근육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사용하는 연료가 포도당입니다. 그런데 인터벌 운동에서는 이 과정이 훨씬 극적으로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짧은 시간 동안 강하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갑자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지며 근육 속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빠르게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혈액 속 포도당을 적극적으로 끌어당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평소 당뇨 환자의 몸은 인슐린이 와도 세포가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이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르죠. 이 상태는 마치 이미 만차인데도 승객이 계속 밀려들어오는 출근길 지하철 플랫폼과 같습니다. 더 이상 들어갈 공간이 없는데 계속 밀어넣으려는 상황입니다. 결국 혈액 속 포도당은 갈 곳을 잃고 떠돌게 됩니다. 바로 고혈당입니다. 그런데 인터벌 운동을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근육이 비어버립니다. 에너지 저장고가 비면서 새로운 포도당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치 꽉 찼던 물류센터가 창고를 비우고 새로운 물건을 받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혈당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실제로 운동 후 최대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인슐린 감수성이 향상되는 현상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운동이 끝난 뒤에도 혈당 관리 효과가 계속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스페인 연구가 발견한 놀라운 결과. 스페인 사라고사 대학교 연구진은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13개 연구를 종합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인터벌 유산소 운동을 수행한 그룹은 운동을 하지 않은 그룹보다 공복혈당이 평균 약 13.3mg/dL 감소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 역시 유의미하게 개선됐습니다. 여러분, 공복혈당이 110에서 96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당뇨 전 단계 경계선에 있던 사람이 정상 범위에 진입할 수도 있는 수준입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분명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왜 걷기보다 인터벌 운동이 강력할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럼 그냥 오래 걸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걷기도 좋습니다. 하지만 혈당 조절 효율이라는 관점에서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중국 상하이 스포츠대학교 연구진은 당뇨 전 단계 성인을 대상으로 비교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한 그룹은 중강도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했고 다른 그룹은 인터벌 유산소 운동을 실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터벌 운동 그룹이 식후 혈당 조절 능력과 심폐체력에서 더 좋은 개선 효과를 보였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답은 산소 소비량에 있습니다. 운동이 끝난 뒤에도 칼로리가 타고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운동을 멈추면 칼로리 소모도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터벌 운동은 다릅니다. 고강도 운동 후 우리 몸은 산소 빚을 지게 됩니다. 이를 운동생리학에서는 EPOC라고 부릅니다. 운동 후 과도 산소 소비 현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몸이 빚진 에너지를 갚기 위해 운동이 끝난 후에도 계속 엔진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동차 엔진을 최고 출력으로 몰아붙인 뒤 바로 시동을 끄지 못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냉각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회복 구간을 포함한 인터벌 운동은 일정한 강도의 운동보다 약 6%에서 15% 정도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30분 운동을 해도 효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방 감량까지 연결되는 이유. 혈당이 높다는 것은 결국 에너지 처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포도당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남는 에너지는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와 체중 관리는 사실상 같은 이야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벌 운동은 근육 사용량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지방 산화 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특히 폭부 비만이 있는 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부 지방은 단순 지방이 아닙니다. 만성 염증 물질을 분비하는 공장 역할을 합니다. 마치 작은 누수가 수년 동안 건물의 뼈대를 썩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혈당 악화와 비만, 염증은 서로 연결된 삼각 구조입니다. 인터벌 운동은 이 구조를 동시에 건드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생활습관 개입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대부분이 잘못하고 있는 인터벌 운동.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전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벌 운동을 한다면서 사실은 그냥 빨리 걷기만 합니다. 그렇게 하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심박수입니다. 최대 심박수 계산법. 최대 심박수는 간단합니다. 220에서 나이를 빼면 됩니다. 50세라면 최대 심박수는 170입니다. 60세라면 160입니다. 인터벌 운동의 고강도 구간에서는 최대 심박수의 약 60%에서 70% 수준을 목표로 합니다. 50세 기준으로는 약 102회에서 119회 정도입니다. 60세 기준으로는 약 96회에서 112회 정도입니다. 물론 개인별 체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참고값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가장 쉬운 실전 방법. 운동 시작 전 5분 정도 천천히 걷습니다. 이후 2분에서 3분 빠르게 걷기 또는 가볍게 뛰기 2분에서 3분 천천히 걷기.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총 3세트나 4세트 정도 진행하면 됩니다. 전체 운동 시간은 약 20분에서 30분입니다. 초보자는 빠른 걷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무조건 뛰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심박수를 올렸다가 회복시키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자, 리스크 요인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인터벌 운동이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당뇨약이나 인슐린을 사용하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강도 운동 후 혈당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혈당은 단순히 어지러운 수준이 아닙니다. 심하면 의식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 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슐린 치료 중인 당뇨 환자, 심혈관 질환 병력이 있는 사람, 최근 흉통이나 호흡곤란이 있었던 사람, 고령이면서 운동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 또한 공복 상태에서 무리하게 인터벌 운동을 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혈당 변동폭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뇨 환자는 운동 전후 혈당을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첫 번째, 공복 혈당이 100mg/dL 이상인가? 100에서 125는 당뇨 전 단계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허리 둘레가 늘고 있는가? 폭부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과 매우 밀접합니다. 세 번째, 식후 2시간 혈당이 140mg/dL 이상인가? 식후 혈당 상승은 초기 대사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일주일에 최소 150분 이상 운동하는가? 국제 가이드라인은 주당 150분 이상의 중강도 운동을 권고합니다. 인터벌 운동은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채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혈당 문제의 본질은 단순히 설탕을 얼마나 먹었느냐가 아니라 몸이 포도당을 얼마나 잘 처리하느냐에 있습니다. 인터벌 운동은 근육을 다시 포도당 소비 공장으로 활성화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강하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게 적용해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체중 숫자나 혈당 수치 하나에만 집착하다가 여러분 몸의 근본적인 대사 시스템을 놓치는 실수는 절대 하지 마세요. 건강은 결국 몸속 엔진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지킴이가 매일 밤새워서 글로벌 의학 데이터 검증하고 댓글 다 확인하고 있으니까 궁금한 건 언제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려운 의학 데이터 아무나 안 풀어주는 걸 여러분도 잘 아시죠? 저는 제 채널 구독하는 분들만큼은 건강관리 상식이 더 넓어지면 좋겠습니다.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내 몸의 신호를 읽고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 구독이랑 알림 설정 딱 켜두는 거 잊지 마세요. 부모님의 건강을 챙긴다 생각하고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해드릴게요. 건강지킴이만 믿고 딱 따라오세요.